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좋은 환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의가 없는 환자들 곤란합니다. 요즘은 진료실에서 좀 무례한 환자들을 자주 본다고 의사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반바지는 괜찮은데 슬리퍼를 막 소리 내면서 질질 끌고 막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껌을 씹고 있거나 뭐 핸드폰을 만져거리면서 뭘 보내면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뭐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진료받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들이 막 병원에서 막 아무거나 만지고 떼쓰고 뭐 이런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보호자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어떤 환자분들은 그런데요.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또 폼을 잡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기업의 사장을 했고 장관을 했고 국회의원이고 대학 교수고 아니면 또 아들 자랑을 해요. 아들이 뭐 하고 그러면 의사들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나 여기 있는 그냥 평범한 환자나 나한테 진료받으면 내는 돈 똑같은데 뭐 당신이 특별 대접을 원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몸을 맡기는 분이니만큼 최소한의 좀 예의를 갖자. 내가 잘났다라고 경력을 자랑하는 건 솔직히 의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좋은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 또 이렇게 아는 척하는 환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요즘 또 그런 환자들이 많다고 하네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어떤 경우는 이제 외신 같은 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특정 약물이나 치료는 의사가 모르는 것도 막 공부해서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치료나 약물이나 검사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달라. 내 몸에는, 내 병에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치료를 해달라. 수술하지 말고, 약을 달라. 약은 항생제 말고 뭘 해달라. 근데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많고 설령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단편적인 지식이니까 사람의 몸은 그러나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의사는 숲을 보는데 환자는 조그만 나무 하나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의사를 푸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고 또 의사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서치해서 공부한 내용 그런 걸로 내가 겪고 있는 증세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예의 없는 환자나 두 번째로 잘난 척 많이 아는 척 하는 분들 그런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의사를 의심하는 환자, 불신하는 환자, 심지어는 해코지하려는 환자, 의사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환자가 있냐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의 한 소아과 의원 소식 아시죠? 원장이 폐업한다고 SNS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잖아요. 환자의 괴롭힘 때문에. 그 환자가 아마 이분이 비급여 진료를 좀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비급여라는 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100% 부담하는 그런 치료 행위를 말하죠. 아직 공식적인 치료로 인정은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단 1%라도 도움되는 약물이나 치료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값이 너무 비싸서 엄청난 신약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비급여로 하는 경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불만을 품고 이분이 심평원에다가 민원을 제기
해서 의사에게 막 실사가 나오고 왜 이런 데 쓸데없이 돈을 쓰고 환자에게 청구하게 했느냐.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 환자분이 의사에게 했다는 말이 좀 섬찟하네요. 당신을 괴롭히는 방법을 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 의사분이 좌괴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소아과 의사를 해야 하는가? 에이, 때려치자 하고 이제 폐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꽤 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아는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반관상쟁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진료실에서 환자가 딱 들어오면 딱 관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아, 저 환자가 진상은 그냥 나중 문제고 나를 정말 신뢰하나.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나라에게 소송을 건다라든지 아니면 심평원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까다롭고 그럴 기미가 보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핑계를 안 대면 진료 거부로 또 그것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큰 병원에 가라 우리 병원에서 잘 못하는 치료다 아니면 아예 비싸게 비용을 불러서 치료를 안 한다라든지 갖가지 방법으로 이게 여러분 서글프지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급여라고 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FDA에 공인이 나지 않아도 적응증으로 인정을 못 받고 보험 적용이 안 돼도 전문가인 의사가 필요하면 약물이든 치료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외국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 비쌀 수는 있죠.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남용하는 과잉 진료하는 의사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의로 하는데도 이게 나중에 등에 칼이 꽂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난치병에 대해서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이 됐고 그런데 이제 건보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비급여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 환자분들에게 비급여라도 이거를 하겠느냐. 돈은 비싸다. 당신이 다 자비부담해야 한다. 근데 환자는 살고 싶으니까 해갖고 실제로 살아나고 혜택을 많이 보고 환자들이 고마워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환자들이 이거 알고 보니까 병원이 이거 비급여를 적용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온 돈을 다 받았네 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급기야는 병원이 몇십억을 다시 물어내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병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러니까 비급여 각종 신약을 비롯한 이런 치료들이 모두 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의로 도움될 때는 해야 하는데 문제는 좋은 환자가 아니고 나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자면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치료합니다. 내가 봉변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잔뜩 검사만 내요. 나중에 무슨 소리 하면 내가 이거 5등 검사 다 했는데 이래서 한 거야. 뭔가 근거 자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될 시시콜콜한 검사를 투망식으로 오만 걸 다 검사를 긁어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치료는 정말 도움이 되는데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고식적으로 눈에 보이게 약간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나 그냥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뭔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치료는 안 하죠. 왜?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그냥 몇 억 물어내고 그러면은 손해는 누가 보는 거죠? 그 환자 본인이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환자를 신뢰해야 또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해야 그 의사도 이 환자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거를 과감하고 용기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소송이나 민원이나 제기할 것 같다? 그러면은 탈일이 1%라도 날 건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른바 필수 진료가 붕괴하는 거예요.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의사들이 글로 안 갑니다. 아니 돈은 적게 벌고 환자들에게 시달리고 소송 걸리면 폭삭 망하고 밤에 당직도 사야 되고 그 왜 하냐고. 안 그래도 뭐 돈 잘 버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뭐 이런 데 많은데 라식이나 하든지 뭐. 이게 우리나라 의료 전체를 또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자, 정돈해 드릴게요. 좋은 환자가 되려면 예의 바른 환자, 그리고 겸손한 환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사를 신뢰하는 환자라야 한다라는 걸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